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선관위가 8시, 9시께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6시 21분에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재명 당선인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으로 방송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투표 결과부터 총정리해보죠. 오늘 새벽 5시쯤에 개표가 100% 완료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로 2위. 해서 1, 2위 간 격차가 8.27%포인트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권영국 0.98. 최종 집계입니다. 최종 집계요. 이게 방송 3사 출구조사랑은 격차가 좀 있었어요. 출구조사 때 이재명 후보가 51.7%,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다면 87년 체제 이후에 최대 득표율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51.6%가 최고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49.42%로 과반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이거 좀 후에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39.2%를 기록하면서 1위와는 격차가 12.4%포인트가 난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는 41.15%가 나오면서 격차를 8.27%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출구조사하고 실제 최종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거는 사전투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점도 있었을 거고 또 김문수 혹은 이준석 후보를 실제로 기표소에서 찍고 나서도 출구조사에서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층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출구조사에서는 7.7%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8.3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네,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를 세로로 잘랐을 때 서쪽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 그리고 동쪽은 김문수 후보가 우세했어요. 우리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다만 우리나라 서쪽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왼쪽이 지난 대선, 오른쪽이 이번 대선의 결과입니다. 유튜버 레인보우로 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지역명은 안 써 있습니다만 거의 절반을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득표 지역별로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울이 이재명 47.1대 김문수 41.6%가 나왔고요. 이재명 김문수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52.2대 38%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당락을 가른 핵심 요인이 됐고요. 영호남 지역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광주 84.8, 전남 85.9, 전북 82.7 이렇게 좀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영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구 67.6, 경북 66.9, 부산 51.4, 경남 52, 울산 47.6%를 기록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네, 저 표를 지난 대선하고 쭉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해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는 충청이었다. 이걸 알 수 있네요. 충청의 선택이 충청이 선택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알 수 있네요. 해서 기록을 좀 보면요, 범진보 측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이번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48.91, 문재인 전 대통령 때가 41.08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이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득표 수 기준, 그러니까 득표율 말고 수 기준 몇 표를 받았냐를 보면은 역대 최대 득표를 경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39만여 표 9만여 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1,728만여 표가 나와서 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득표율로는 최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51.6%. 득표율로는 50%를 못 넘었지만 득표 수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다 최대예요. 그 말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투표율도 지금 28년 만에 최대치였거든요. 79.4%.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투표 수 기준으로 제일 그렇죠. 많았던 네, 거예요. 투표율이 높으니까. 네, 예전에 YS가 됐었던 92년, DJ가 됐던 97년에는 80% 투표율, 80%대까지 투표율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줄고 70%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79.42%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사실은 관전 포인트로 많이들 지목했던 것이 투표율 80% 넘길 것이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독주했기 때문에 50%를 넘어서서 당선될 것이냐, 요걸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가 10%, 즉 두 자릿수 될 것이냐, 그리고 TK는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관전 포인트로 짚었잖아요. 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결과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투표율이 사실 약간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요? 예, 저도 그랬고요. 저는 80 넘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이제 하기 전에 네. 그 사전 투표율까지만 봤으면은 약간 네.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아. 하나는 이게 이제 약간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유력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에서 좀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다른 선거가 아니라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한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를 찍어야 될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이제 1997년 후에 최고가 이게 총결집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에의 투표의 의미를 일단 심판선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본 거 하나,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총결집을 막판까지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후보의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그래서 이 득표율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출구조사에서는. 예. 근데 결과는 지금 49.4. 9.42. 예, 49.4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 포인트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를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요. 네. 결국은 영남에서의 예상 득표율이 좀 떨어졌어요. TK, PK, 사실 여론조사 때는 TK, PK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종전보다 끝까지 공을 그쪽에 들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난 대선보다 낮게 나온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TK, PK 모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던 그 대구 경북이 대략적으로 21% 정도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30% 넘었었어요. 넘는다. 여론조사는. 이게 일부 네. 있었고 그 뒤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후반대를 본다. 이 점 역대 최다 이제 영남 득표율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결과로 보면은 대구에서 23%.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 수치가 이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지난번 총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비등했고, 그래서 범야권 200석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게 될 경우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뭐 개헌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막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특히 이제 TK, PK 지역, PK에서의 부산 지역에서의 뭐 민주당이 10석 얘기까지 하다가 한 석 가져갔거든요,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보수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사실은 균형을 맞춰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정권은 심판을 하되 범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가가지고 독주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론적인 이제 그게 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흡사를 한 게 51.71%의 그 출구조사가 의미가 뭐냐면은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이제 51. 반올림에서 51.6이었거든요. 네. 박근혜 후보가.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미 뉴욕타임스는 일이 그렇게 썼어요. 이미 기사를. 출구조사 보고 나서. 출구조사 예, 보고 예.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과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최종 득표율 뚜껑 연 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 더하기 이준석 후보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합을 하면 49.49가 나옵니다. 49.49%. 이재명 대통령 49.42%. 그러니까 단순 합으로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를 견제 세력을 두면서 강한 대통령을 뽑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 쪽에 만약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0.98%를 또 더하면 그렇죠. 진짜 이제 0.03% 차이로 이제 양쪽이 좀 이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를테면은 뭐 범진보 진영 혹은 범민주 진영을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47.83이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심상정 후보 2.37, 거기에다가 이제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후보 0.12를 더하면은요 50.3%예요. 근데 이번에 네. 이재명 후보 49.42에다가 네. 권영국 후보 0.98 더하면은 50.4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50.3이나 50.4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투표하던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진보 보수로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된다. 자, 여기에서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이 결과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나요? 잠시 후에 좀 들려드릴게요. 이 결과를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어떻게 발언했냐면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 같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이유를 두고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러니까 득표율에서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고 PK, TK에서의 득표율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이제 견제 세력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이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분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계속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일관되게 나왔던 게 정권 교체론이 58%에서 60% 정도 나왔거든요. 지난 일관되게. 여론조사. 예.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49%잖아요. 이거 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다가 이준석 후보 더하고 권영국 후보를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60%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로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존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이준석이 단일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히 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단일화를 했으면 이길 수 있느냐? 정권 교체론이 60%에 달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다 갈린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지금 크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표에 관한 분석은 오늘 2부에 여론조사 기관 대표죠. 윤희용 대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메시지 궁금합니다. 네, 일성은 내란 극복이었어요. 어제 자택에서 이제 개표를 지켜보다가 자정 넘어서 좀 당선이 확실시 되자 밖으로 나왔고요. 여의도를 이동해서 당사에서 선대위 관계자들한테 인사를 건네고 새벽 1시쯤에 국회 앞에 설치한 무대에 서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 마지막 발언 대통령의 책임 크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이 책임을 잊지 않겠다. 정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를 없게 하는 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또 하나는 경제 살리고 민생 회복하는 거. 네.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는 게 나의 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낙선 인사랄까요? 승복 메시지도 나왔죠? 김문수 후보 1시 35분쯤에 당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밝혔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당선 소감 또 승복 메시지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일단 바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요. 이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거고. 시작이 됐어요.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됐어요. 이미 됐어요. 6시 21분부터 됐어요. 네, 예.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아마 현충원 참배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새 정부의 시작을 알릴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취임 선서를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공지가 안 됐는데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정오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정식으로 열진 않고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취임 선서를 하는 식으로 오부 요인 포함해서 한 360여 명 정도가 국회에 초대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신각 타종 행사, 뭐 군 의장대 행진, 뭐 예포 발사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취임 선서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지금 CBS 단독 보도입니다. 네. 취임 후에 첫 번째 오찬을 야당 대표들이랑 같이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CBS 단독입니다. 현충원 참배가 물론 공식 첫 행사입니다. 그런데 취임을 하고 나서 외부 인사들과 만나는 첫 행사는 야당 대표들과의 식사요? 아니면 네, 그냥 오찬. 만남? 오찬. 네. 오찬이 될 것이다라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음. 또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포함해서, 있습니다. 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음. 중요한 게 국민의힘 측의 입장일 텐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측에 저희 CBS 정치부에서 확인을 했을 때 네.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첫 일정을 야당 대표와 함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정도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찬이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됐으면 좋겠네요,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이제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통합이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의 초반에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과반을 안 넘고 원래 뭐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것 같고 지금 이게 좀 국가적 불행이긴 한데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이 이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적응이 됐다? 한번 해봤다? 그래서 그나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빠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그냥 아는 학습이 거예요. 됐어요. 이미 민주당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게 그럼 누가 총리가 돼? 누가 비서실장 돼? 뭐 이게 지금 하마평이 엄청 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당선된 첫날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다 발표했거든요. 밤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내각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내정자가 언론에는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지금 총리 그리고 네. 강훈식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 오히려 그렇죠.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이를테면 뭐 지자체장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뭐 그런 관심들이 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인사는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또 통합의 상징이 인선이기도 해서 누가 될 것인가 모두들 관심 가지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강훈식 이 두 인사의 이름이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내정으로 지금 발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신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뭐 뉴욕타임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한국 대통령의 중 한 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일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구려 외교라고 비판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고 이제 앞으로 북핵 문제라든지 트럼프발 무역 전쟁, 뭐 경제 둔화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직무를 시작하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김 기자.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청와대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간다. 뭐 이렇게 네. 공약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있나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야권 분위기를 좀 살짝 짚어볼게요. 야권 분위기요. 네. 통상 큰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두 가지 흐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쇄신, 하나가 당권을 둘러싼 쟁투가 될 텐데요. 네. 이번에도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돌아갈 걸로 보이고 있고 벌써부터 징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계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장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전에 올렸군요. 네,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친윤 주류 세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 주류 그룹도 이제 물밑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게 우리가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치르지 않고 비대위 상태로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수습하자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선거 막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봉에 섰다는 점에서 책임에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점들을 명분으로 어떤 대응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시나리오로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인데 주로는 사실 유튜브나 장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당내에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오늘 새벽에 김문수 후보가 승복 선언한 이후에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언론에 공지하는 카카오톡방이 있었는데 그걸 안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 카톡방은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그냥 해체를 하나요? 늘 그렇게 해옵니다. 선거 끝나면. 네, 근데 이 말은 넥스트 스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당내에서는 당권 경쟁의 한 축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선거의 결과 분석 브리핑을 해드렸고 자세한 분석은 오늘 2부와 3부 오늘 특집으로 10시까지 진행합니다. 10시까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